매거진. 2015년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의 지적.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외교장관 발표는 정치적 합의의 다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가 대한민국 헌법과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서 요구하는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2013년 4월 유엔 경제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본 합의가 최종적이거나 불가역적이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하는 강제 규범이 아닙니다. 이는 정확한 말이다. 장관끼리 공동 기자회견한 것이 무슨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 하겠는가. 국가의 이름을 걸고 정부끼리 조약에 사인한 것도 또 국회에서 비준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종이 조각인데, 남북 간의 엄청난 합의서도 휴지 조각이 된 종이 조각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대 법대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 남한입니다마는 하여간 여파는 있을 것 같아서 남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2주 전부터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미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일 정부 사이의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합의와 관련해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위안부 합의를 정의로운 결과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극찬했습니다. 하늘이 버럭할 일입니다. 오바마세요. 안철수의 마지막 멘토로 불리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안철수 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나흘 만에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의 말입니다. 이 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를 찾는데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재 증집이라도 해야 될 판이다. 인재를 구하고 모셔오는데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 사안은 정치 한 건에 써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 4일에 이어서 어제도 또다시 7% 이상 대폭락하는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거래가 완전 중단됐습니다. 하루에 시가총액이 7% 줄어들면서 우리 돈으로 624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완배 기자와 함께할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 남철은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정치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군부를 떼더니 새누리당 수뇌부가 오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문을 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육자회담 등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과연 북핵 해법을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북핵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나날이 군비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데 우리는 자주국방 실현보다는 동맹국의 군사력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온전히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강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상당한 위협이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국가 생존 차원의 핵 개발을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핵 안전 보장을 위한 전술핵의 재배치나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가지고 있어야
또 핵의 폐기와 한반도 북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눈치 보지 말고 주권국으로서 당당하게 전술핵 도입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같은 친박계 의원인 윤상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제질서를 지키는 체제 하에서 우리는 엄연히 폐쇄된 북한과는 다르다. 핵무장은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고립화의 길로 들어선다면서 핵무장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1, 2, 3차 핵실험은 모두 북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주변국에 통보한 후에 했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통보를 안 해줘서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있던 국민들이 애처롭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문재인 국회 국방위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거세게 추궁했습니다.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도발이라는 게 엄밀하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적은 엄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파악해내는 것이 우리 정부 능력이죠. 엄밀하게 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다. 그것이 변명이 됩니까?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우리가 사전에 탐지도 못하고 아무 대책 없이 당하고 북한의 뒤통수 맞기 일수고 이런 정부의 안보 무능 때문에 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이번에는 아무런 무슨 사전에 징후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북한 스스로 수소폭탄을 김정은이 공언을 해왔고, 그죠? 또 김정은 생일 앞두고 있고, 또 금년에 7차 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이런 큰일들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뭔가 이렇게 저질러 왔다. 그리고 우리 과거의 경험들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거기서 11월 28일 하고 12월 12일 그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통상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움직임들, 갱도공사라든지 중장비이동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됐다. 이렇게 보도도 됐어요. 그런데도 엄밀하게 준비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면탁이 있습니까? 자, 우리 이 정보야말로 군의 말하자면 기본인데 이런 그 정보 능력의 부재에 대해서 군을 책임지는 통수하시는 분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정기국회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핵실험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전에, 미사일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일주일 전이면 우리가 사전 징후들을 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한 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그 정도는 사전에 탐지할 능력이 있으니 안보에서 너무 걱정 마시라. 그렇게 답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엄밀해서 몰랐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네, 답을 해보십시오. 예. 저는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에 못지않게 더 확실하게 안보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38로스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군 정보 수준 또 미군의 정보 수준 그 연합 정보 수준이 어떻게 38로스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정밀하고 수준 높게 이러한 전략 목표들을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언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인지했느냐? 외신들의 지진 탐지 보도 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새누리당 수뇌부가 독자적으로 핵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수혁 초대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긴 하겠지만 중국이 북한과 등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국하고 관계는 더 나빠지는 건가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스스로는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빈정상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또 중국도 그렇다고 중국이 또 한계는요. 예. 북한의 그 붕괴 문제 때문에도 중국 정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국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전략적으로 버리지도 못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버릴 수가 없어. 저는 주장하는 게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로는 핵실험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를 강압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전략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중국의 상황.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준의 어떤 조치는 중국한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국익이 아니다. 북한이 뭐 어려워서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국이 국익으로 볼 때에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이익이 아니다. 지정학적 이런 그 이유를 해가지고 말씀이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하라 이렇게 일본이 압박하는 데 대해 가타부타 뭐라 이야기 못하고 우리는 일본의 우려 표명을 인지했다라고만 답해서 정확한 의중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쉽게 소녀상 이전 못합니다. 안 합니다. 혹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길 무소속 의원과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이 위안부 관련해서 소녀상 옮기려고 시도할 겁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짤막하게 합의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소녀상을 다른 것으로 치우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바로 그 문자가 합의된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쉽게 말하는데 쉽게 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희로서는 일본 측이 이것을 우려의 표명한 걸 인지했다는 것 자체. 자꾸 어렵게 말씀하지 말라니까. 저 지금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 결국은 10억엔 받고 어떻게 소녀상 치우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이제 일본 측이 그런 시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일본 측이 그런 전제가 아니라는 거 부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소녀상에 대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자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거 확실하죠? 네. 예. 제가 아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민간 주도의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일본 측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인지했다는 말을 쓴 것도 그런 토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장관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항상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간단하게 답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어휴,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네, 오늘도 욕근혜 대통령님과 단독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욕 대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송인 욕근혜입니다. 아니, 방송인이시라니요? 제가 앞에 두 자를 빼먹었군요. 대북 방송인 박근혜입니다. 아, 오늘 낮 12시부터 대북 방송 개국하신다고 했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좀 비루합니다. 이 막말 돼지 새끼, 응? 또 시작부터 김 빼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우리가 말이죠.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그럼 전투기 타고 날아가서 평양 공습이라도 하랴? 에이, 그게 그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미국 허락받아야죠.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한테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대북방송. 그게 전부야. 그거 알면서 왜 물어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쟁점 법안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해. 예? 쟁점 법안과 이번 북한 핵실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 국민들의 불안이 심하잖아. 대테러 방지법 통과시키면은 그 법 갖고 테러리스트 김정은을 체포할 수 있잖아. 네?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러면 군소리 없이 통과시켜야 할 쟁점 법안에는 해고를 쉽게 하는 법, 이른바 노동개혁안, 이것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뻔뻔스럽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좀 당혹스럽다 얘.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쉬운 해고법하고 북한 핵실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 쉬운 해고법을 통과시켜야 인민들을 굶기는 저성과자 김정은을 해고시킬 수 있잖아. 아이 진짜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세요. 남한에서 법을 통과시킨다고 이게 북한에서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국회가 언제까지 놀고만 있을 거냐 이 이야기야. 이런 위기에는 초당적 협력을 해야지. 안 그래? 그나저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핵무장 해야 합니까? 뭐? 핵무장? 그게 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하냐 이겁니다. 북한처럼. 아니 핵무기가 있는데 뭘 새로 가지려고 해? 아니 어디요? 우리도 핵무기가 있다는 말인가요? 얼마나 많은데? 저기 불광동 정순이, 가리봉동 연자, 저기 중곡동 난숙이. 야, 걔네들은 나이 50 처먹도록 남자 한 명 못 만났어. 그 미팅만 나가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핵폭탄 취급받았거든. 야, 서울 시내에만도 그런 핵폭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이 무슨 핵폭탄이에요. 그래, 알아. 농담이야. 근데 실제로 남한에 핵폭탄이 많다. 야, 원전이 몇 개니? 특히 노후 원전이. 멈추면 펑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원전. 핵무기라 부르리. 아니, 표정이 왜 그래? 핵노잼이야?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우리도 핵무기 갖자 이렇게 나오더군요. 야, 그게 말처럼 쉽니? 핵확산 방지조약 알지? NPT. 여기 탈퇴해야 해. 그러면 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눈총받는다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용납하겠니? 아유, 야, 나한테 그런 얘기 꺼내질 마라. 아주 골치가 아파. 난 그런 거 못해 절대. 아몰랑이야 아몰랑. 저는 사실 핵을 반대합니다마는 핵 개발도 당연히 반대하죠. 미국한테 이렇게 요근희 대통령님이 종속적인 태도를 보이실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미국, 우리가 말로만 우방이고 혈맹이지 실은 우리의 지배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지배당하는 나라 같아요. 때로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못 박는 그런 패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국의 국가 원수라면 말입니다. 너 이 새끼,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 너 우리 아빠가 미국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핵 개발했다가, 무슨 꼴 당했어? 너 그렇게 유도신문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아빠 꼴 나야 한다 이 말이야? 아니 그렇다면은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개입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사실 그 아버지 욕정희 대통령께서 술자리에 젊은 여성들 부르지 않았다면은 시해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아이고. 근데 설마 욕 대통령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겠습니까? 여성이신데. 젊은 여성들을 부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장담할 일은 아니군요. 7시간 동안 행방불명되는 위태로운 일도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하여간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는 핵 우산이 있어. 염려 안 해도 돼. 예? 핵우산이요? 핵우산이 뭔데요? 너 우산 모르니? 신데렐라. 아니, 엄브렐라겠죠. 무슨 신데렐라입니까? 그 핵우산이 어떤 시스템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쏘면은 그 휴전선 155마일을 포함해서 남한 전역에 우산이 쫙 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 땅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계세요. 아니 씨발놈은 물어봐 놓고 성을 내. 몰라 이 씹새끼야. 우리가 공격당하면 미국이 반격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우산이에요. 핵공격을 예방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우리 땅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참변이 발생하면 그때 너희들의 응어리진 마음 풀어줄게. 북한 공격해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 니 똥 국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좀 국가안보에 관심 좀 가지세요. 그리고 군, 국정원 보세요. 이 개판 5분 전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군대, 이런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왜 일하니? 또 군대가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해? 아니 국정원과 군이 뭐 하는 기관입니까? 정보기관, 또 군대 아닙니까? 야, 국정원과 군은 말 안 듣는 놈들 뒷조사하고 댓글로 조지는 그런 정권을 지키는 일만 해도 버거워. 거기다 뭘 또 바라니? 그러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얘는 기상청이 하잖니. 지진 관측으로 나라를 지키잖아. 아니 부처 이름부터 얼마나 늠름해. 기상청. 여러분 원전 터지면요 기상청의 풍향 풍속 정보 보시고 도망치세요. 또 핵공격이 나면은 기상청 지진 정보 참고하시라고요. 기상청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정치바의 바텐더 김원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뭐 김보협 기자도 그랬고요, 김태규 기자도 그랬는데, 네. 이 정치바에서 여성 손님들을 담당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부인하지 않는 전략을 쓰고 부인하지 않는 전략을 세우시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 정치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북한의 핵실험 이게 엄청난 변수가 돼버렸습니다. 이참에 테러 방지법도 처리하자. 여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예, 이게 굉장히 적반하장인 상황인데요. 예. 지금 북한의 핵실험하는 상황을 정부 여당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네. 조금 반성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걸 마치 기회로 삼아서 예. 그들이 하고 싶었던 그 안보 관련 법안들을 약간 밀어붙이려는 호기로 삼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북한 핵 도발을 계기로 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예.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국민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북한 핵실험은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예. 그거하고 테러 방지법은 뭐 엄밀한 인과관계는 없거든요. 실제로 그 테러 방지법을 만약에 야당이 대폭 양보해서 통과시켰다고 치면은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 안 합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예.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예. 국민들의 약간 공포심이 지금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걸 이용해서 테러 방지법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심지어 그 원유철 원내대표인데 새누리당 이분은 오늘 최고위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그 조선일보가 판을 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선일보가 판을 깔기도 했고 이 얘기가 그냥 어떤 개인의 일탈적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을동 위원도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이런 걸 좀 검토해봐야 된다. 미국의 핵을 가져와라 이 땅에다. 예,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반드시 조율된 발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또 약간 어색한 장면은 그 김영우 대변인이라고 새누리당 대변인이 있는데 예. 워낙 민감한 발언이다 보니까 예.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선을 갈랐어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 외교통상위 회의에서 김영우 대변인을 만났는데 네. 내가 원내대표가 한 말을 당직자인 당신이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예. 그런 얘기 할 거면 사표를 쓰고 해라. 이러면서 막 고성을 질렀어요. 진짜요? 예. 오호. 그래서 이 부분이 엄밀하게 조율됐다고 보기는 또 좀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기류가 있다는 거. 네. 그런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 친박인데 이 사람은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더만요.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핵무장에 대해서 지금 일관된 메시지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공식 회의석상에서 예. 미군의 전술 핵 재배치라는 약간 그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가 예. 조금 우려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을동 최고위원 얘기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니 미국의 핵을 이 땅에 가져오자 이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우리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으면 네. 미국은 전술 핵 재배치 같은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 예. 요구를 한 거죠. 핵무기를 활용하더라도 미국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국하고 핵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지금 저희가 묶여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독립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결심하면 미국 본토에서 쏴도 될 텐데. 예. 굳이 한국 땅에 가져올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아마 뭐 핵 억지력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그 어떤 주장 살펴보면은 한꺼풀 벗겨보면은 맹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북핵 국면이 됐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은 거의 이 이슈에 몰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됩니다. 그렇죠. 예. 전통적으로 이런 안보 이슈는 과거부터 여당, 그러니까 보수 여당에게 좀 호재고 이런 야당에게 좀 악재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저희 생각이고 특히 지금 그 위안부 졸속 합의 때문에 여당의 외교 정책 이런 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보 메가톤급 이슈가 터지니까 위안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약간 잠잠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여당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안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제 내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러 방지법 같은 걸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도 되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죠. 이럴 때는 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번 핵실험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단 총선이 3개월 넘게 남았고 그리고 지금 보수 정권 9년 차에 나온 핵실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면 할수록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자신들 정권의 어떤 무능함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천안함 사건 때 왜 안보 이슈를 이제 활용해서 그때 지방선거에 앞두고 있었잖아요. 했다가 결국 역풍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점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폭풍이 꼭 그 여권에게 이롭지만은 않다. 오늘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새누리당의 지지율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어요. 올랐고 야당의 지지율은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북핵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또 야당에서 최근에 그 이희호 여사와의 회동을 안철수 이제 신당 쪽에서 약간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신당 쪽 지지율이 좀 빠졌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벌어진 핵실험인데 이게 바로 여론을 읽을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핵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내 정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철수 신당 오늘 보니까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신당 추진 중책을 맡겠다. 또 김한길 의원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네네. 뭐 예상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오늘 서울신문 보니까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아서 네. 중책을 맡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결국 중요한 건 누가 합류할 거냐. 예. 이런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 10일 날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을 하는데 예. 뭐 제 생각에는 제 감으로는 윤여준 장관 하실 것 같고요. 예, 몸이 안 좋으신 건 맞고요. 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아니 어디가 이렇게 아프세요, 그 양반이? 무슨 수술을 하셨어요. 담낭 쪽 무슨 수술을 하셨다던데 그래서 예. 좀 이렇게 무리한 활동을 하기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본인이 워낙 예전부터 그 제3당, 제3지대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저 안철수 의원하고는 또 한번 틀어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틀어졌는데 네. 아마 뭐 대의를 보고 예. 좀 어느 정도 돕는 그리고 굉장히 삼고초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예. 직접. 근데 참 너무 갈짓자여서 이게 좀 뭐랄까요, 좀 민망합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흐름이었죠. 그 지난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캠프에 있다가 또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후보직이라고 하긴 그렇군요. 하여튼 뭐 후보 단일화를 예비 후보였죠. 예. 예비 후보에서 일단 후보를 양보한 거죠. 야권 단일 후보로 문재인 후보에게.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 이미 그 이전에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장관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이 지났는데 안철수 신당 나오니까 또 거기 합류했고, 그런 와중에 또 안철수 신당이 물거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민주당과 이제 통합이 되면서 그 뒤부터는 이제 또 안철수 의원하고 각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죠. 안철수 이 사람 뭐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었고 말이죠. 예. 지금도 개인적인 감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뭐 이거는 약간 대의를 보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주목되는 인물이 박영선 의원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 이분들도 합류하는 건가? 이게 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요. 예. 어떻게 전망됩니까? 제가 보기엔데요. 정운찬 총리는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가늠자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동반 성장은 내 일생의 과업이다.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할지, 정치운동을 할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 주변에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데. 정치한다는 얘기지,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시점에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기만 남은 것 같고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약에 탈당을 하면 이게 뭐 김한길 원내대표 전 대표의 탈당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파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김한길이야 원래부터 안철수 의원과 상당한 교분이 있고 또 이 두 사람의 그 어떤 정치가 거의 뭐 2인 1각과 같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상황인데 박영선 의원은 사실 그동안 뭐 독자 노선이었었고 어느 계보에 속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울러 또 수도권에서의 민심이 또 상당히 뒤따르는 그런 정치인으로 또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장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 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로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밭이 좋고 그러면은 여러 후보들이 나올 것이고 아무리 본인이 지명도가 있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 과연 이걸 나올까 싶었는데 뭐 전에 듣기로는 탈당 쪽에 절반 이상의 마음은 가 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정운찬 전 총리를 반드시 정치권으로 끌어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김원철 기자 이야기로는 정운찬 전 총리가 안철수 신당에 합류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박영선 의원의 동선도 당연히 안철수 신당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운찬 총리가 정치권으로 간다면 안철수 신당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권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했으니까 박영선 의원도
결국 안철수 신당 쪽이 아닐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고 예. 당 안에서 지금 그렇게 박영선 의원을 이렇게 뭐 만류한다거나 네. 남아 있으라고 한다거나 예.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움직임? 예. 그런 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그거는? 그 워낙 그때 그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 세월호 전국 때 예. 워낙 지금 현재 주류 세력 예. 당시에는 주류가 아니었죠. 예. 그분들하고 굉장히 극렬하게 대립했었잖아요. 예. 그때 뭐 탈당 얘기도 한번 나왔었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아마 큰 감정의 골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표 쪽은 지금 어떻게 영입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 어제죠. 그 4호 예. 분 나온 것까지는 예. 보도가 됐는데 예. 그 뒤로도 지금 전문가 그룹들 중심으로 열심히 영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예. 뭐 여러분들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그렇게 조금씩 계속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깜짝 놀랄 만한 사람, 뭐 거론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이름이 오르긴 했었지만 예. 아직까지 안 나온 걸 보면 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철이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장. 네. 저 더불어민주당 합류할 것 같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철이 소장 같은 경우에 예. 뭐 소위 말하는 김한길계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전 보좌관이었죠. 그렇죠. 전 예. 보좌관이고 뭐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런데 이철이 소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간다면 그게 영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총선 때도 그 더불어민주당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죠. 네. 그 비례대표를 시도를 하셨다가 네. 못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그쪽 사람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김한길 의원이 나왔으니까 네. 나온 상태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약간 예전하고 좀 다른 의미겠지만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철이 소장을 데려왔다고 해서 무슨 예. 새로운 네. 외연 확장을 위한 외부 인사를 데려왔다. 예.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려운 인물 아닌가. 아, 뭐 4년 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뭐 이래저래 방송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썰전 그만두고 또 교통방송의 매일 저녁 시사 프로그램. 네. 퇴근길 이철입니다. 예, 그만뒀어요. 예. 그런 거 봐서는 뭐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비례대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더불어민주당.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김의겸 선임 기자 칼럼, 한 줄의 칼럼, 안철수는 내각제에 포위됐다. 네.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읽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를 마친 뒤인 2018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내각제 총리로 귀환할지 모른다. 둘은 동갑내기다. 어떻게 보세요, 김원철 기자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예. 새누리당이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200석을 확보했어요. 예. 그럼 개헌을 할 수 있나요? 국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투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200석이라는 거는 그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헌이란 것이 그렇게 그런 소위 말해서 패가 뻔히 보이는 개헌,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네. 권력 연장용 개헌, 예. 이런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그 선을 넘는다면, 예. 국민들까지 설득을 한다면, 예.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겠죠. 예.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지금도 여론조사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잖아요. 예. 긍정 부정평가 차원이 아니라 이거 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이런 식의 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긍정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얘기 들으니까 하루 종일 좀 우울했습니다. 예, 김원철 기자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 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여보, 나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당신 말버릇처럼 하더니 정말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근데 무슨 떡? 이미 더 라이스로 결정했어. 아, 흰쌀만 들어가는 탄수화물 덩어리 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더 라이스? 백설기에 흰콩과 현미가 들어가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긴 떡 더 라이스. 맛도 끝내준다며. 근데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지금 미리 맛보자고.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번호는 02-2605-3644. 선물, 행사, 잔치, 효도, 합격 기원에도 더할 나위 없는 떡, 더 라이스. 다시 한번,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는 02-2605-3644.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 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하여튼 북핵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초에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한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정부가 담배값을 이렇게 왕창 올리면. 예. 담배 소비가 한 34%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담배 흡연율은 떨어지지만 담배값을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한 2조 8천억 원 정도 세금이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이게 지난해 담배 판매량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 담배값을 그렇게 왕창 올리면. 예. 흡연율이 한 34%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정도 떨어져도 담배값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예. 세수가 한 2조 8천억 원 정도 늘어난다. 세수가? 이게 정부의 예상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흡연율은 예상만큼 안 떨어졌던 거죠. 실제 떨어진 흡연율은 23.7% 정도가 줄었고. 네. 그래서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더 늘어서. 네.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1조 2천억 원 정도가 더 거쳤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 예상했던 것보다 담배값을 올린 효과가 많지 않았다. 이게 뉴스인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걸 정말 정부가 몰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가 34%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 세수는 2조 8천억 원이 더 거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자체가. 예. 제가 보기에는 알고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심증이 왜 드냐면. 네. 이미 이제 자기들 예상보다도 올해 1조 2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담배를 덜 끊어서. 예. 2016년 예산을 잡으면서 이 인간들이 예. 담배 대수로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를 자기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예. 올해보다 또 10% 더 예. 늘어날 거라고 자기들이 예상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는 예. 올해 거쳤던 것보다 1조 원 정도 세금이 더 거칠 것이라고 자기들이 예산을 그렇게 짜버립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담배값을 그만큼 올려도 예. 34%씩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이에 앞서서 정부는 이런 말을 했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꼼수를 쓰는 차원에서 담배값을 올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좀 이렇게 웃기려고 해도 국내에서 웃기가 조금 덜 쪽팔린데 이 최경환 부총리는 그때 그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국제적인 망신이냐 싶었었던 게 예. 세금을 어떻게 했었든지 자기들 입으로도 2조 8천억 원이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도 예.
뭐 증세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결국은 자기 예상들보다 1조 2천억 원 정도가 더 거쳤는데 예. 2016년 예산을 잡으면서 자기들끼리 잡아서 그보다도 또 1조 원이 더 거칠 것이다라고 잡아놓은 것을 보면 예. 알고도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친 게 분명해 보이고 예.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참 모르겠지만 이 담배라는 게 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아, 끊기 쉽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심지어 우리 그 민중의 소리 기자들도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좀 왼쪽에 있는 기자들 집단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 담배값 올랐을 때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담배를 끊겠다고 했었던 기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부 다시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권에 대한 적개심보다 니코틴의 유혹이 더 강한 걸 보면 참 끊기 힘든 제품인 건데 정말로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게 아니라면 예. 정책을 잘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자기들이 이미 내년에 10% 더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판에 예. 사실은 꼼수가 아니었다, 증세 수단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정직하지 못한 정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흡연자도 아닌데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 담배값을 올리려 할 때 말이죠. 최경환 네. 부총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나도 흡연자다. 애연가다. 근데 나도 끊기로 했다. 이 사람은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이거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취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예. 다음에 저희 청자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예, 너무 며칠 동안 이제 국내 뉴스만 얘기를 해서 예. 좀 편안하게 예. 중국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해서 예.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이제 증시가 완전히 올스톱이 됐습니다. 증시가 왜 올스톱을 하는 겁니까? 또 이게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갑자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예. 그냥 이성을 잃고 주식을 계속 팔아 던지는 거죠. 아, 너도 나도. 예, 그래서 공포가 시장을 지배를 해서 실제 위기보다 주가가 너무 빠지기 때문에 예. 일부러 그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중국은 이제 주가가 7% 이상, 네. 주가가 7% 이상 빠지면은 예. 서킷 브레이크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증시를 중단시킵니다. 5% 이상 빠지면은 15분 정도 뭐 중단시키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아, 잠시 냉정을 찾는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결국은 7% 이상 폭락을 해서 예. 오늘 증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예. 중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도 성장을 하다가 예. 올해 뭐 5% 성장, 6% 성장도 힘들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 제품들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흘 동안 위안화 가치를 한 1% 가까이 떨어뜨렸습니다. 예. 화폐 가치,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예. 제품이 외국에서 팔릴 때 물건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예.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가 예. 미국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던 네. 미국 패권 경제 시대의 대항마로 중국이 떠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최근 수년 동안 해왔거든요. 아, 무엇에 대항마요? 미국에 대한 대항마로요. 아, 미국에 대한 미국이 대항마로. 지금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 패권에 대해서 예. 중국이 대항마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중국 증시 대폭락과 네. 이번에 위안화 환율 절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중국이 아직 진짜 좀 멀었구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1997년, 98년 요때였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들어닥쳤었을 때,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 환율 1,500원이 넘고요. 각 나라 동남아시아 환율들이 다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예. 근데 그때 만약에 중국이 마음을 먹고 우리도 수출 좀 늘려야 되겠어. 예. 이러면서 환율을 떨어뜨렸으면 네. 아마 한국, 태국 이런 나라들은 이러기 어려웠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 그런데 그때 중국은 되게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네. 오케이, 내가 수출 시장에서 좀 불리한 걸 감수할게. 예. 근데 우리 환율은 더 이상 안 떨어뜨리겠어. 우리 위안화 가치는 더 이상 안 떨어뜨리겠어. 이렇게 나서주면서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중국의 수출의 길이 열린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게 좀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이경촉정이라고 해서요. 이경촉정. 예.
그러니까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촉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국 경제와 외교의 오랜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고서라도 예.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줌으로써 예. 중국이라는 국가의 권위를 전 세계에 떨치겠다라는 방침이었었습니다. 경제적 접근을 통해서 정치적 그렇죠. 목적을 달성한다. 맞습니다. 그게 이경촉정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예. 실제로 아프리카에는 예. 중국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예,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아프리카 출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 담비사 모요 같은 학자도 예. 그 서양 놈들은 전부 우리 아프리카 착취하러 온 놈들이야. 하지만 중국은 짱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네, 이게 중국의 이경축정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를 했고 그래서 중국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과 견줄 만큼 큰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예. 막상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 중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은 지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환율을 자기 화폐 가치를 절하시키고 예. 수출을 더 늘리려고 하고 예. 결국은 자기 코가 석자가 되는 순간에는 예. 중국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은 경쟁에 들어서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은 지금 몇십 년째 무역 수지 적자를 감수를 하고서라도 네. 달러화라는 기축통화의 권력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권력은 사실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달러에서 나온다고 봐야 적절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모습을 보면 중국이 아직도 미국을 따라잡기는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어쩌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시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이번에 중국 증시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공든탑이 허물어지네요 보니까. 네. 그렇게 아프리카에다가 나름대로 공을 들였는데. 근데 아프리카에 공 들인 이유가 뭡니까?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 남미, 셰일가스라고 하는 석유 대체 자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바이오 자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프리카와 남미에 중국이 쏟아붓고 있는 노력들을 보면 거의 미국과 이강 경합에서도 오히려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중국이 그쪽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죠. 네.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3세계다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중국이 제3세계에다가 공을 들이는 거 경계할 것도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TPP도 시작을 해서 TPP. 그러니까 피봇 투 아시아라고 해서 미국이 다시 아시아로 눈을 돌린다 이런 정책을 사용하는 이유가 중국이 아시아를 기반으로 제3세계 진출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으니 그걸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힘의 역관계가 최근 몇 년과는 달리 제 예상이 틀리더라도 저를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주십시오. 아마 당분간 어쩌면 미국 쪽이 조금 더 힘의 우위를 가지는 시기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미일 세 나라가 거의 뭐 밀착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중국을 버리고 미국 쪽에 기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어리석은 건 아니군요.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외교 쪽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고기 협상을 할 때 미국에 가서 그 부시 대통령하고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그 골프장에서 그다음에 소고기를 먹을 때 뭐 26개월 산 이상으로 무슨 소고기로 먹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하고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무슨 미래로 나아가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FTA 협상이나 소고기 협상을 할 때 26개월 이상 산 뭐 몬테뉴 소고기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을 할 수는 있는 건데 외교적으로 그 협상을 할 때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야 하냐면 우리 못한다 이러고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더 유리한 게 얻어지는 거죠. 저는 만약에 한국의 외교 방침이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더욱더 강한 결속을 해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외교 방침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건 아니냐를 떠나서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중국에 붙을 수도 있고 중국과 유대를 강화할 수도 있고 미국과 유대를 강화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미국 외교를 할 때도 훨씬 더 얻어낼 게 많은 겁니다.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근데 무슨 그 충성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동북아 경제 공동체 이런 구상도 있긴 했었지만 예. 저는 일본, 한국, 중국 이 경제 블록이 예. 어쩌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경제 블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예. 이걸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외교적으로도 엄청나게 바보 같은 전술이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뭐 네. 모처럼 좀 칭찬할 기회를 드렸는데 뭐 여지없이 밟으시네요 보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화국 논평. 북괴를 증오하는 애국 애족의 표상 박근혜 동지께서는 뜬금없고 맥락없이 핵실험을 강행한 평양돼지 김정은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국방장관 한민구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통일은 대박이라며 올해를 남북 화해 협력의 첫 해로 만들려고 신년사부터 천명했던 박 동지를 신년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롱한 처사로서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한민군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군사적 보복, 즉 북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민군은 202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한 달 안에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어서 평양을 공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 총탄에 뚫리지만 어쨌든 방탄복을 입고 휴전선을 북침해서 진격하고 물이 새는 부실 전투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신고 적진을 누벼야 할 것이며 야간에 잘 보이지 않아서 부실하지만 야간 투시경으로 밤에도 지체 없이 적을 격퇴해야 할 것이다. 전자파 공격으로부터 포병 사격지휘 차량의 전산 통신 장비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비록 부실하고 엉망이지만 하여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격 또 진격해야 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군이 예산 수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해서 수출까지 추진했지만 실상은 부실 재료를 갖고 만들어서 쏴도 발사가 안 되는 K-11 복합형 소총이지만 이걸 갖고 정신력과 노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한 설계로 침수 사고까지 발생한 엉망장갑차라도 여건을 탓하지 말고 진정성으로 돌파해 적진 한복판에서 위용을 과시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대해 토달거나 심지어 거역하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군기문란 행위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다가 혹여 누군가가 다치면 그때만큼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설레발 떨다가 나중에는 몽땅 다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거에서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면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서는 그 고통이 줄어들 리 없는 참혹한 결과를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한파주의보가 경기 북부까지 확대한 가운데 내일 아침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몹시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이 영하 12도, 서울 영하 7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도 등 전국이 1도에서 6도 분포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이용인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의 칼럼 전략은 따뜻해야 한다를 요약해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다. 일본과 어이없는 군 위안부 타결을 해놓고 국내의 반발로 노심초사하던 박근혜 정부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안부 문제는 다시 역사의 뒤안길에 쓸쓸하게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위안부 문제 타결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접근 방식에서 번져나오던 냉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특보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특보를 신문사 선배들과 함께 송년회에서 뵌 적이 있다. 전략가, 책사라는 호칭 때문에 그가 냉혈한 일 것으로 지레짐작했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의 식량난을 거론하면서 눈에 살짝 이슬이 맺혔던 모습은 잊을 수가 없다. 한 통일부 관리는 진정한 전략가는 앞을 내다보는 책략과 따뜻함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임동원 특보한테 배웠다고 고백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약간의 따뜻함이라도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라면서 3년 동안 일본을 밀어붙일 때만 해도 조금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싶었다. 주변의 참모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보면서 역사의 가장 약자였던 할머니들에 대해 조그만 애정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합의에 도장을 찍어줬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란 문구 때문만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호 비난,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는 문구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전시하에서의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았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국 워싱턴의 외교 안보 전략가들도 미래를 위해 과거의 문제는 옆으로 치워놓자고 공공연히 얘기해왔다. 역설적으로 이번 위안부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이 왜 종종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미국의 그늘을 보게 된다. 그러나 협상력이 불리한 국가가 막판에 힘에 밀려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옥수의 전략을 택한 이번 합의는 역사의 약자에 대한 따뜻함이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전략도 진정한 합의도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미일 세 나라 모두를 싸잡아서 비판했네요. 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